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MJ입니다. 자, 오늘은 비주얼 리포트 시리즈의 두 번째 분석기업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의 제목은 이제 2000의 특산품은 반도체인데요. 이게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들 그 광고 한 번씩은 보셨죠? 어떤 초등학생이 2000의 특산품을 적어라라는 시험에서 반도체를 적는 그 내용의 광고인데, 그 광고를 제가 한 번인가 밖에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제목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SK 하이닉스에서 한 광고였어요. 그래서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종합 메이커고요. 이제 뭐 온갖 종류의 반도체를 다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두 번째, 우수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총 13,000건이 넘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특허와 상표권 이런 지식재산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런 회사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투자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어야겠죠, 주가에. 그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느냐? 지금 제가 보기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무역전쟁이 꽤 오래된 재료긴 한데 아직도 이게 주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PER이 4배 정도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 SK하이닉스가 4배를 받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싼 주가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도 서서히 반등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싸요, 주가는. 자, 안 싸면 제가 분석을 안 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사업 모델을 한번 보자면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만 만들고요, 100%.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갖 종류의 반도체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사업 부문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D램,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 아시죠? 또 그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램도 스마트폰도 램이 필요하겠죠? 그 램을 만드는 거고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장 쉬운 예가 그거예요. USB도 있고 그 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그리고 CIS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사진 센서인데 그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사진을 찍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D램에서는 28%, 낸드 플래시에서는 12%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을. 현재 그 생산 시설의 가동률이 100%입니다. 생산력을 전부 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특허가 13,235건, 상표가 226건 이렇게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원이 아니고요, 등록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원은 특허를 신청한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수료만 내면. 그런데 등록은 이게 심사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딱 등록이 되는 게 등록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 특허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전부 생산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 열심히 함에도 만성적 경쟁 시장이잖아요. 반도체가 워낙 돈이 잘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쟁이 매우 심한 업종이에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그리고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주주는 SK텔레콤이고요. 2012년 SK그룹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사명도 SK하이닉스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분을 20% 들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희 대표이사 사장이고요. 이석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시고 서울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이렇게 학력이 빵빵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의 전신인데 그 현대전자 시절에 여기 한번 근무를 하셨어요. 근무를 하시고 미국으로 스탠포드 대학교 유학을 가서 그 다음에 인텔에서 11년간 근무합니다. 인텔 다들 아시죠? 그 CPU 만드는 회사.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와서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교수로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전무로 하이닉스에 다시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사업부를 맡았는데 이 디램 사업부가 대박을 내면서 이제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오신 네, 능력으로 성공하신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주변 평을 이제 들어보자면 꼼꼼한 성격에도 과감한 사업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평을 듣는다고 합니다. 저도 뭐 만나본 적은 없어서. 그리고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10% 지분 들고 있고요. 전 최대 주주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사기 전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분을 SK텔레콤에 매각할 때 일부 지분을 그냥 남겨둔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산의 종착역이자 수익의 시발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조금씩 완성이 되는데 이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데가 바로 SK하이닉스고요. 여기 SK하이닉스고요. 이거를 다른 회사,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이제 조립하는 회사로 넘기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수익을 줄 때 가장 먼저 받는 게 이 SK하이닉스예요. 즉 가장 먼저 매출이 올라가겠죠. 업황이 회복될 경우. 그래서 이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반도체 밸류체인의 최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익을 정산받는 사업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년 정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성장도 더디고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회복세가 만약에 정말 큰 사이클에서 다시 회복세를 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실적이 개선될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그럼에도 2년째 해소되지 않는 공급 과잉이라는 또 비관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대 호황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 자체의 공급량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디램의 가격 추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의 주요 제품 중 하나죠. 이 가격 추이가 한때 8달러였는데 지금 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8달러 수준을 전혀 회복을 못한 상태인데 아직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 해소된 측면이 있긴 한데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션브리지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션브리지에서 그대로 따온 투자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오션브리지의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관론의 리스크가 대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 크게 걱정하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낙관론만 펼치면 사기꾼이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회사가 잘 되기만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재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실적을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체기, 이후 2018년까지 성장기, 이후 2년간 침체기, 그리고 21년부터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할 것으로 전 예측을 했고요.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주가는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체기 때 이제 평균 매출액 성장률과 이런 측면들을 보시면 굉장히 낮죠. 전반적으로 성장률도 최근에 비해서 낮고 영업이익률도 좀 낮죠. 반도체 회사인 걸 감안하면. 그리고 PER이 조금 이게 굉장히 얇은 적자폭을 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이익이 굉장히 조금 마이너스가 찍혔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 이런 퍼가 가끔씩 나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균 퍼를 구간별로 이렇게 보시는 건 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예. 다만 PB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PBR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성장기 이제 실적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30%대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30%대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침체기를 겪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 예상 실적이 들어간 거예요. 조금 유의를 해주세요. 2020년까지는 이제 평균 12% 정도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재 추세상.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로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영원히 하락하진 않겠죠. 2021년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해서 다시 30%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이제 초우량 기업으로 나가가야죠. 이미 우량 기업인데 더 성장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도 빛내주고 그래야죠. 대한민국 경제 주역 중 하나인데 SK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 2019년부터가 이제 예상 실적이고요. 3분기 실적까지 나온 걸 제가 다 취합을 해서 그걸 토대로 현재 추세를 파악해서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밑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깨지는 측면이 있는데 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대략 90만 원이에요. 상당히 높게 나왔죠, 주가가. 그러니까 연 30% 성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2년 전이었나? 그때 삼성전자 주가 280만 원인 거 보신 분들은 90만 원 보셔도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다가 한번 꺼지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재무상태표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겠죠. 다만 이제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부채가 자산의 반을 넘어간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자산의 반이 보시면 여기잖아요. 부채가 이제 이 정도. 부채 비율로 따지자면 대략 한 30% 정도 나올 거예요. 2017년 기준. 예, 그 정도로 정말 부채를 많이 안 끌어다 씀에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재무 비율을 먼저 보시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치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게 흑자전환, 적자전환을 할 때 이 YOY가 굉장히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데이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 회사에서 발표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2019년 이렇게 마이너스 40%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현재 추세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또 양호한 성장세를 회복해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향후 밸류에이션 그리고 재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익의 4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이익이요 2018년도 이익을 일부 끌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표시된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이익 배수를 산출하면 대략 20배가 조금 넘는 이런 그래도 양호한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자,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희석되면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예상 실적대로 보시면 주가가 적정 주가 기준으로 이제 2020년도 말에 14만원, 2021년도 말에 20만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4년에는 59만원 정도의 주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 예측이고요. 빗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 주가가 조금 잘리네요. 원래 6자리 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스몰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칸들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9,000원이 아니고요. 아마 59만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리스크 대부분이 선반영된 주가로 인해서 하방은 경직되고요.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지만 상방으로는 이제 열려있는 이런 투자자에게 유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인해서 총 13,000건에 이르는 방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단점을 한번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 부진이 장기화되면 뭐 타격을 좀 더 입을 수 있겠죠. 이미 타격을 많이 받긴 했어요. 매출액이 40% 이상 깎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성적 경쟁 시장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서 시장 도태 리스크가 언제나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그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센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 부문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 평점은 100점 만점에 91점이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평점은 투자 의견은 매수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142,500원. 그 현재가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 94,500원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사서 정말 목표가를 간다라고 하면 50% 정도의 수익률을 1년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비주얼 리포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작성한 리포트가 있어요. 그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제 PPT로 재구성을 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뭐 어떻게 저 목표 주가가 나왔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전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제 원문 리포트를 보실 수 있는 링크.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제 리포트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거고요. 오늘도 역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잦은 업로드를 부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비주얼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